자, 오늘은 폴리시 그레디언트 할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밸류 펑션, Q 펑션 배웠죠. 그래서 폴리시 이터레이션, 밸류 이터레이션 배웠죠. 그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도 배웠죠. 밸류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 어떻게 하냐, 이거까지 배웠죠. 밸류 펑션 뭐 어떻게 했어? 테이블로 해가지고 이 스테이트일 때 이렇게 갈 때 밸류가 얼마냐 이거 적어놓은 테이블. 이게 싫어, 그렇죠? 싫어. 그래가지고 밸류 펑션을 뭐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혹은 어떤 함수 이렇게 함수로 표현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야? 밸류랑 Q 펑션을 학습을 시킨 거지.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한 거죠. 수렴을 한 거지. 뭘로? 이렇게도 하고. 근데 학습시킨 스킴은 뭐야? 스킴 MC, TD 요거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잘 이해가 되겠지. 여러분들 뭐 나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하려고. 그렇죠? 이걸 배운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훌륭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큐러닝 살사 다음에 큐러닝 이게 마지막에 나왔죠. 급해. 큐러닝을 배웠는데 큐러닝 선생님 업데이트 할 때 K+1 써줘야죠, 그렇죠? 업데이트 할 때 요 값을 이걸 쓰던데, 이렇게 다 쓰기 좀 골치 아프구만. 이 맥스 이렇게 쓰던데 이걸 큐러닝이라고 하던데요. 이러면서 이제 이제 입실론 그리디랑 그리디 사용하는 걸로 나오더라. 이세돌 기보를 예시로 들으셨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의 기보를 대체해서 학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큐러닝이 아닌 것 같던데요. 큐러닝 인터넷 찾아보니까 큐러닝 데피니션은 이거던데요, 이거. 근데 이것도 큐러닝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왜 잘못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너무 수업을 굉장히 잘 들었다고 생각했어. 안 왔나 오늘? 안 왔구나. 근데 이런 질문을 해. 자기 생각에는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겠죠.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나봐, 책도 찾아보고 했나봐.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이렇게 얘기했니? 이 생각을 하길 바랬어, 사실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 날 때도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요런 게 있어서 이걸로 학습할 수도 있다, 큐러닝. 그렇게 해도 맞다고 해주려고 했어. 혹은 반박을 해도 맞다고 해주려고 했어. 연결해서 이해하길 바랬거든. 사실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큐러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건 다른 게 있어. 큐러닝이 아니고 뭐가 더 있어. 몰라도 돼. 이미테이션 러닝이야,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큐러닝은 요것만이에요. 맥시멈만 써요, 맥시멈만. 그러니까 그리디 정책만 쓴다, 이 말이야. 남의 정책을 쓰지 않아, 원래 큐러닝 정의는, 데피니션을. 왜 이렇게 얘기한 걸까, 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길 바랬지. 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화학습을 복습하거나 이쪽으로 전공을 틀거나 논문을 보거나 했는데 내가 배운 데피니션이랑 좀 다른데, 뭔가 좀 더 확장된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더 축소된 것 같은데, 원래 데피니션은 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 들면은 선생님이 이런 생각 들라고 뭔가 얘기했나 보다. 그 이유가 있거든,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실제 데피니션이랑 다르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도 굉장히 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내서 이번 학기 지나도 돼, 내년도 돼. 뭐 사회 나가서 일하다가 갑자기 이상해도 나한테 물어봐. 이메일 보내. 그럼 답변해 줄게요.
근데 그런 의문이 들면 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 설명해 주진 않을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리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익스텐션 되게끔 생각하게끔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알아도 문제 없어. 어차피 저절로 알게 돼. 그걸 깨우칠 쯤 되면. 알겠죠? 그래서 좀 마음에 들어서 그런 질문들 하나만 예시를 들었는데 한두 개가 아니었어.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오늘은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할 겁니다. 자, 요거는 건너뛰읍시다. 이건 읽어보던가. 답은 1, 2야. 자, 넘어가고. 자, 오늘 할 거는 폴리시 그레디언트예요.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이게 뭐냐면 파일을 바로 찾겠다는 거야. 그냥 막말로 그냥 한마디로 하면 폴리시 그레디언트 선생님 이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폴리시 그레디언트부터 시작하는데 이 뭡니까? 폴리시를 찾겠다는 거야 그냥.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 한 건 뭐야 여러분들? 응? 중간고사까지 한 건 뭐야?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찾았어? 밸류 펑션 혹은 q 펑션 이거 찾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데? 모기는 이 스테이트에서의 가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리워드 받겠지, 리턴이잖아. q는 뭔데? 액션까지 해서 내가 이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다트를 이렇게 던지는 액션을 했어. 그랬을 때 이 게임 끝날 때 받을 수 있는 리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의 행동 이때에 대한 어떤 가치를 얘기를 하는 함수들이지. 혹은 테이블, 혹은 뭐 하여튼 representation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물어 보자고. 처음 선생님이 강화학습 목적이 뭐라 했어? 선생님이 처음에 혹시 기억하는 모르겠네. 처음 강화학습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액션이야. 다 필요 없어요. 뭔 보상은 무슨. 물론 보상이 높으면 좋지. 근데 뭘 알고 싶어 진짜로? 보상이 높게 하는 액션을 알고 싶어. 그쵸?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지금까지 다? 보상, 리워드의 서메이션, 리턴을 지금 자꾸 학습하려고 하고 어프로시메이션 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잖아. 처음에는 이제 액션이 우리가 원하는 거다. 강학습에서 액션이 다다. 이래놓고 중간고사 다 지날 때까지 뭐 했어? 리턴 했어요. 그쵸? 리워드, 뭘 얼마나 받을까? 이 스테이트에서. 여기서 우리가 원래 알고 싶은 건 액션이잖아요. 그쵸? 그럼 폴리시 어떻게 정했어?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 어떻게 정했어? 응? 기로 할까? 혹은 다른 거 선택했지? 어느 확률로? 입실론의 확률로. 이렇게 폴리시 정했잖아요. 그쵸? 혹은 그냥 그리디 폴리시야. 그러면 어떻게 정했어? A는 그냥 이거 중에 제일 이게 최대가 되는 액션을 그냥 골랐어요. 그쵸? 이렇게 하는 거는 뭐야 결국? 임플리시하게. 그러니까 이제 파이 이 폴리시 함수가 익스플리시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내재화돼 있잖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간접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거지. 밸류 펑션을 또 예로 들어볼까? 밸류 펑션으로 해서 이게 스테이트 i, j 이게 스테이트 i-1, j 그럼 여기로 가는 게 밸류가 더 높아진대. 그러면 위로 가는 액션을 취하지. 이런 식으로 폴리시 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밸류 펑션 혹은 q 펑션밖에 없고 얘는 명시적으로 나타내지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도 돼요.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겨. 뭐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는 디스크릿이야. 선생님 많은 한계가 있어요. 많은 한계점이. 이렇게 임플리시하게 할 때. 이때
많은 한계점이 있거든. 뒤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한계점이 뭐냐, 한 개만 얘기해라 하면은 이거야. 액션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 할 때만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액션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 한 게 무슨 말입니까? 액션 스페이스가 여기 봐. 이 경우에는 뭐야? 액션 스페이스가 뭐 있어? 이거잖아. 디스크리트예요. 디스크리트. 이럴 경우에는 이게 돼. 이런 연산들. 왜 돼? 왜 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들 해봐. 하면 어떻게? 여기서 해보자. 여기서 알그맥스 찾아보래.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해? 가능한 모든 액션을 다 해보고 그렇게 해서 구한 밸류들을 다 확인해. 여기 뭐가 제일 크냐? 봐서 얘를 선택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전제가 뭐야? 가능한 액션을 다 해봐야 돼. 그 중에 가장 최고가 되는 거를 고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전제가 또 뭐야? A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디스크리트 해야 돼. 만약에 A가 인피니티 스페이스야. 그럼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돼요. 컨트롤 인풋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는 돼. 근데 컨트롤 인풋이 만약에 이런 거면 어떡할 거야? 실수 범위면 어떡할 거냐고. 실수 벡터면 어떡할래? 어떻게 다 해봐 이걸.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스테이트로 이 경우로 넘어가는 순간 답이 없어요. 밸류 펑션이랑 q 펑션을 아무리 잘하고 혹은 디스크리트 안 돼? 그러면 나는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해야지 해서 컨티뉴어스 함수로 설계를 했어. 얘도 만약에 프라임이라 하자. 번질게. G라고 해줄까? G.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했어. 그래도 문제야. 이게 최대가 되게 하는 A를 어떻게 구할래? 그러면은 이걸 구하려면 이 함수를 플롯 일단 해봐야죠. 플롯 해. A에 대해서 S는 고정이라 치자. 왜냐면 현재 스테이트에 대해서 무슨 액션을 해야지 제일 Q가 높아지는지 알고 싶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걸 찾고 싶대. 이게 지금 우리가 Q랑 V를 써가지고 액션을 찾는 그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프로시디얼, 지금까지 했던 임플리시트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찾으면 돼. 이거 만약에 디스크리트 하지 않고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 이렇게 정의를 했대. 그래서 선생님 그럼 여기서 이거 찾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찾아 이걸? 어떻게 찾을 건데? 뭘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미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점 찾고 변곡점 찾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다 찾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럼 되지. 그럼 돼요. 언제 돼 그게? 얘가 미분 가능할 때 되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얘를 뉴럴 네트워크로 썼다고 쳐봐. 뉴럴 네트워크 미분이 돼?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이제 당연히 체인 룰로 미분해서 미분 자체의 계산되죠. 근데 이렇게 플롯해서 해석적으로 풀 수가 있냐고. 그걸 할 수 있으면 선생님한테 제발 알려줘요. 같이 노벨상 타자. 그래서 해석이 안 돼요. 그쵸? 미분이 되지 않는 함수들은 해석이 안 돼. 논리니어 함수들, 너무 복잡한 논리니어 함수는 해석적 접근이 안 돼요. 못 풀어. 이런 클로즈 폼 솔루션 A 스타를 못 푼다고. 접근이 안 돼.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할 때는 다 해보면 되겠지. 만약에 액션 스페이스가 너무 커. 그래도 해보면 돼. 이거 액션 스페이스 선생님 10,000개인데요. 어떡하죠? 다 해봐. 어쩔 수 없어요. 10,000개 해요. 요새 CPU도 좋잖아. 패러렐 프로세싱 해요. 돌려. 근데 안 돼. 만약에 실수범위야. 그러면 해석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립니다. 방법이 없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공부를 해갖고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지?
이제 막 로봇 조종한다, 드론 조종한다 그러면은 이제 오도메트리 이게 저 뭐야 컨트롤 인풋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실수 범위로 들어간대. 방법이 없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접근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든 거예요. Q랑 V로 접근하면은 야 이거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기서 임플리시트하게 파일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뭐 어떡해? 어떡하면 좋겠어? 파이 함수를 그냥 찾아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찾고 싶은 거였어?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최적의 액션을 찾고 싶어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야? 함수로 생각해봐.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액션이 되면 좋겠어. 그치? 그럼 얘를 표현해보자. 이렇게. 사실 얘잖아, 얘. 함수로 표현하면 얘잖아. 얘를 임플리시트하게 구했던 것뿐이지. 근데 안 돼. 못 구한대. 그러면 임플리시트하게 표현하지 말고 익스플리시트하게 아예 그냥 얘를 함수로 표현해버려가지고 얘를 그냥 구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지, 나한테. 그쵸? 선생님, 네.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지. 이거 왜 했어요? 그러게, 미안해요. 미안해. 잘못 가르쳤어. 네, 미안해. 농담이 안 미안해요. 이게 뒤에 나옵니다. 얘네가 있어야 돼. 최신 저 강화학습 기법은 뭐 어떻게 되냐면 얘랑 다 필요해요. 결국은. 그래서 알아야 돼. 알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왜 얘를 나오게 됐냐를 이해하려면 얘네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 결국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개발돼 온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컨셉적으로 V랑 Q를 써가지고는 임플리시트하게 파일을 구하는 게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익스플리시트하게 얘를 바로 구하고 싶어졌어. 요걸 오늘 해봅시다. 어떻게 바로 구할 거냐? 해보면 돼. 자, 넘어갑니다. 뭐야 이거? 이거 뭐 앞에서 다 말해버렸네. 역사를 다 말해버렸네. 지나갑니다. 이것도 말했네. 정리하면은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걸 열심히 구했어. 그 다음에 폴리시를 입실론 그리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임플리시트하게. 이 뭔 다이렉트야. 임플리시틀리야. 물론 뭔 의도로 얘가 이 다이렉트리라고 했는지 알겠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임플리시틀리하게 표현했어. 요걸로 플러스 V랑 Q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돼요. 그쵸? 앞에서 얘기했죠.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할 때 방법이 없어.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얘를 직접 구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는 파일을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는 얘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뭐예요? 여기서 혼동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쓴 거는 파일을 선생님이 함수로 쓴 거야. 디터미니스틱하게 생각한 거예요. 얘는 확률 모델이에요. 확률 모델. 확률이야, 확률. 혼동이 될 수 있겠지만은 노테이션에 따라서 얘는 함수로 썼구나. 얘는 확률로 썼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랜덤 베리어블인 거지.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들어간다. 선생님, 세타는 뭡니까? 세타는 파라미터예요.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폴리시는 어떻게 찾냐? 그쵸? 폴리시는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아? 밸류 펑션이 가장 커지게 하는 액션을 선택하게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폴리시죠.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 밸류 펑션을 가장 크게 하는 액션을 계속 주는 함수를 찾으면 되지. 그렇죠? 요걸 해보자. 그러면 말이 복잡하죠.
자, 하기 전에 또 한 번 정리를 해보자. 몇 번째 얘기하게 되는지 모르겠네. 중간고사까지 했던 거 이게 미드텀이야. 이게 이제 만약에 파이널이겠지. 만약에 한다면 미드텀까지는 이제 밸류 베이스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밸류 펑션을 학습했고 여기서 입실론 그리드로 폴리시를 정했지. 근데 이게 안 돼. 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가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폴리시 베이스로 하자. 응? 이렇게 하자 이 말이야. 그럼 이렇게만 한대. 얘를 구하면 그만이야. 좀 연밀하게 써야겠구만. 그럼 이때는 밸류 펑션 필요 없잖아. 밸류 펑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구하려고 하던 요 함수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폴리시 바로 학습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뒤에 가면은 둘 다 써요. 둘 다. 그걸 액터 크리틱이라고 불러요. 액터는 사실은 당연히 행동하는 놈. 그러니까 뭐야? 폴리시를 말하는 거야. 크리틱은 뭐야? 여러분들 비평, 그 판단, 이게 이제 가치를 매기는 행위잖아. 이게 밸류야 사실. 혹은 Q. 둘 다 쓰는 걸 그래서 액터 크리틱이라고 불러요. 왜 둘 다 쓰니까 선생님? 근데 그건 뒤에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폴리시 베이스드 어떻게 하는지. 자, 요거 하기 전에 그래서 사실 오늘 수업이 중요한데 다른 학생들한테 이거 들으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하기 전에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쵸? 함수다. 근데 또 다른 노테이션에서는 함수로서 안 써. 확률 분포로 써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 확률 분포는 어떻게 돼? S가 주어져 있을 때 S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을 때 A가 될 확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게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완전 다른 거잖아 지금. 그쵸? 다른 놈이야. 지금 다른 얘기야. 뭐가 다른 걸까? 이거는 뭐야? 이건 디터미니스틱이에요. 얘는 뭐야? 스토캐스틱이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고. 어떤 액션이 확률이 제일 높은지는 당연히 있지만 다른 액션도 확률이 있어. 근데 디터미니스틱은 어때요? 얘는 S가 주어졌을 때 A는 그냥 하나야. 여기. 이게 디터미니스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폴리시 함수를 바로 구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디터미니스틱 모델, 하나는 스토캐스틱 모델. 그렇죠? 앞에서 여러분들 했던 거는 그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니까 입실론 확률만큼 다른 액션도 취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스토캐스틱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굉장히 그냥 나이브한 스토캐스틱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말고 무조건 스토캐스틱 폴리시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선생님? 갑자기 디터미니스틱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얘를 학습을 해놔야지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굳이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요?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쓸 건데요?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의 확률이 70%, 여기가 30%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임을 할 때 7대 3의 확률로 선택해요. 항상 A1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거야. 왜 그렇게 해요?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왜 스토캐스틱 모델을 폴리시에다가 지금 적용해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전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예시를 알려줄게. 예시가 이제 그 가위바위보 게임이 하나 있어요. 뒤에도 아마 똑같은 슬라이드일 텐데. 네. 가위바위보 게임이 있어요. 그쵸? 가위바위보 게임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내가 이제 정책 폴리시가 있어야겠지. 폴리시 어떻게 해야지 이길지 그냥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때는 디터미니스틱하게
폴리시를 정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낼 때는 무조건 주먹, 두 번째는 무조건 가위, 세 번째는 무조건 보. 이 시퀀스를 정해놓고 디터미니스틱이죠, 그렇죠? 무조건 정해져 있어. 이게 최적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 승률이 높아질까? 아니지. 왜? 누군가가 간파했어, 만약에 디터미니스틱한 여러분들의 폴리시를. 그럼 맨날 질 거 아니야. 맨날 지금 방법이 없어. 난 정해져 있거든. 선택의 유연함이 없어요. 어떨 때 환경이 변화하거나 환경이 뭔가 나한테 적응을 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환경이 다이나믹할 때 나한테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 난 그냥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예외 처리가 안 돼. 예외 처리.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예시는 자, 이 예시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걸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 13페이지 보면서. 아이고, 또 하나의 예시는 이런 거예요. 요 회색 칸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하는 스테이트라고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 S0 여기 스테이트를, 이 칸이 스테이트는 S1, S2, S3, S4예요. 이거는 S0인 거는 당연히 이 칸에 여기는 해골이 있네, 뭐 이런 걸 보면서 알 수도 있는 거지. 혹은 여기에 문이 닫혀 있어도 모르더라도 뭐 여기 벽에 표시가 돼 있던지 뭐 S0 알 수 있다 치자. 여기도 S1인지 알 수 있다 치자. 다 알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얘는 서로 구분이 안 간다고 치자고. 서로 몰라. 서로 모른다고 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S1과 S3는 방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내가 S1이 여기가 S1인지 S3인지 모르겠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야? 이렇게 됐을 때 디터미니스틱 모델을 정해버리면은 똑같잖아. 폴리시가 똑같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무조건 왼쪽으로 가라 폴리시를 정했으면 여기서도 무조건 왼쪽이야. 변화가 없어. 똑같이 가야 돼. 여기서 폴리시를 이렇게 정했다면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여기 봐요. 여기 스테이트 같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폴리시를 학습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학습이 됐어요. 그쵸? 따라가. 오른쪽 가. 얘는 왼쪽으로 가래.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이 무한 루프 아니야.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이런 일은 왜 생겨요? 왜 생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있을 때는 왼쪽으로 가래. 오케이. 이 방에서는 왼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오케이, 가자. 이 방에서는 밑으로 가래. 그러면 좋죠? 됐어. 완벽한 폴리시 같아. 이쪽은 어떻게 돼? 여기서도 이쪽으로 가고 싶잖아. 근데 안 돼. 왜? 방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폴리시를 써야 된단 말이지. 방법이 없잖아요. 무한 루프에 빠질 거야? 어떻게든 여기로 가고 싶잖아.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고. 그쵸? 이런 상황 극복할 때는 이러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트 1인지 스테이트 3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태에서 여기가 스테이트 1일 수도 있는데 1이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모르겠어. 어떡하지? 근데 나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으로 정하면 무조건 왼쪽으로밖에 못 가는데 나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스테이트 1과 스테이트 3에서 구분이 안 간다. 그럴 때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한 번은 왼쪽 가보고 한 번은 오른쪽 가보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려면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를 버려야 돼요. 버리고 스토캐스틱 폴리시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왜 스토캐스틱 폴리시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를 하고 싶다. 왜 안 되냐? 왜 안 돼? 왜? 첫째로 얘가 부정확해. 얘가 내가 제대로 S1으로 봤는지 모르겠어. 그쵸? S1인지 S3인지 구분이 안 돼. 그쵸? 그러니까 뭐가 지금 불확실한 거야? 스테이트 관측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쵸? 불확실하고, 두 번째로 내 폴리시 자체도 맞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쵸? 얘도 불확실해.
지금 불확실한 모델을 가지고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을 그냥 정해버리면 어떻게 돼? 앞처럼 그냥 순환 루프 빠져요. 방법이 없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델의 불확실성이랑 관측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확률 모델로 접근해야지. 확률 모델로. 그쵸? 이렇게 접근해서 언제는 이렇게, 언제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액션을 취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약간 여기 학생들이 뭘 전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특히 전기과, 기계과, 전기과에서는 회로 설계 막 이런 거 했던 분들, 그 기계과도 설계, 물성 말고, 그리고 이제 그 CDF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솔루션 구하고 뭐 이렇게 했던 학생들한테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자동차 선생님 자동차 운전하면서 확률적으로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틀 수도 있고 뭐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나요? 정확한 정밀 제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회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는 언제냐면은 스테이트가 굉장히 정밀할 때, 무조건 오차가 없어. 공장 혹은 회로 설계할 때, 회로 딴에서 혹은 유체 흐름 제어할 때 그 통풍 크게 만들어가지고 오차 거의 다 없대. 모델링 너무 잘했어, 나이스하게. 오차가 없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뭘로? 디터미니스틱한 모델로 하면 돼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AI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AI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데, AI가 되니까 좀 더 불확실한 스테이트에서도 동작을 하더란 말이지. 불확실한 스테이트에서 조작을 해야 되고, 불확실한 스테이트에서 예측을 해야 되고, 불확실한 스테이트를 대해서 이제 조작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렇죠? 그런 순간에서는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이 방법이 없어요. 대충이라도 제어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충 제어해보고 그때그때 상황을 다시 관측한 다음에 조금씩 다시 조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 바닥을 보면서 바닥 한 번 쫙 다 스캔하고 바닥이 이렇게 돼 있구만. 그러면 난 이 핸들을 어떻게 틀어가지고 T1, T2, T3, T4에서 핸들을 어떻게 틀면 저기로 가겠다. 아무도 이렇게 운전 안 하죠. 어떻게 해? 그때그때 해봐. 그때그때 느껴보고 조금 바꿔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틀어야겠다. 뭐 이렇게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작할 때는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폴리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폴리시가 필요한 거야. 지금처럼. 그래서 스토캐스틱 폴리시로 이제 포뮬레이션 해볼 겁니다. 지금 이제 기말고사 범위까지. 자,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목적은 우리가 이제 스토캐스틱 이렇게 표현되면 스토캐스틱이에요. 이제부터 뭐는 아까 그거라고 했어. 얘는 디터미니스틱이야. 는 있잖아. 는. 얘는 스토캐스틱이야. 는도 없어. 어떻게 된다고? 이런 거다. 요거를 이제 구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구하냐? 파라미터로 구할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지. 여러분들 뉴럴 네트워크가 제일 익숙할 테니까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에 파라미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결국 세타는 결국 얘랑 동치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얘를 찾고 싶어. 얘를 베스트 세타를, 베스트 폴리시를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퀄리티가 가장 높은 걸 찾지?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밸류를 계산해 보면 되지. 밸류를 어떤 폴리시를 따랐더니 밸류 펑션 값이 높더라. 여기서 밸류 펑션은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했던 밸류 펑션이 아니야. 얘는 뭐야? 진짜로 벌만 이퀘이션으로 이 서메이션 빼먹었네. 진짜로 벌만 이퀘이션으로 리워드를 게임을 해 갖고 터미네이션 될 때까지 리워드를
진짜로 더 하는 거. 정의야 정의. 그 밸류 자체. 그러니까 폴리시를 따라가지고 게임을 막 하잖아. 그렇게 했을 때 받은 리워드들, 이 리턴, 그 정의 자체. 걔가 이제 걔를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게임을 해서 얻는 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밸류 펑션 앞에서 그렇게 수없이 구했던 테이블로 나타내는 밸류 펑션 혹은 이런 밸류 펑션 이게 아니야. 우리가 어프로시메이션 혹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밸류 펑션이 아니고 진짜로 게임에서 얻은 밸류 자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로 평가해 보면 돼. 그렇죠? 얘로 평가를 해보자. 얘로 평가를 할 때 한 가지 또 좀 정해보자고. 선생님이 이렇게 썼죠. 그렇죠?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 폴리시를 찾는데 처음 스테이트로부터 앞에서 뭐라고 써놨냐? 세타. 여기도 세타로 썼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처음 스테이트로부터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 얘가 주어졌을 때 받는 리턴들, 밸류, 그거를 최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폴리시가 주어졌을 때 얘대로 게임을 해서 얻은 리턴 이렇게 쓰고 싶잖아. 혹은 아무리 해도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왜냐면 얘는 지금 변수가 아니고 함수니까, 확률 분포니까 뭐 이렇게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무슨 뜻이야? 결국은 세타를 넣었다. 이 말은 세타가 표현하는 폴리시를 따라서 게임을 해가지고 얻은 그 밸류를 뜻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S0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타가 들어갔다. 세타가 왜 들어가냐? 왜냐면 얘는 게임을 실제로 해가지고 받은 리턴인데 세타가 어떻게 여기 들어가지? 세타가 직접 어떻게 함수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의미야. S0로부터 게임을 할 건데 무슨 폴리시를 따른다고? 세타로 표현되는 우리의 폴리시를 따라서 게임을 해갖고 거기서 받은 리턴, 밸류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함수도 아니야. 얘는 함수 아니에요. 세타는 왜 들어갔습니까? 폴리시를 따라간다. 무슨 폴리시? 세타가 나타내는 폴리시를 따라갈 때의 리턴을 표현하고 싶어서 노테이션이야. 노테이션. 그래서 함수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얘가 뭐 뉴럴레스로 표현되나요? 왜 이러면 안 돼. 노테이션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폴리시를 찾으면 돼요. 뭘 맥시마이즈 하는 거? 뭐 게임을 해갖고 리턴이 최대가 되게 하는 그거를 이제 폴리시를 찾으면 되겠죠. 넘어갈까?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요 문제 있죠. 요걸 풀 건데 이 슬라이드 만든 사람이 뭐 이렇게 늘어지게 만들었나 모르겠네. 이걸 푸는 거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저가 배웠나? 이런 어떤 최적화를 푸는 문제로 바뀐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폴리시 기반의 reinforcement learning은 최적화 문제예요. 최적화를 풀면 돼. 최적화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요? 최적화 문제 풀 때 뭐 어떻게 풀어? 최대를 구하라, 최소를 구하라. 어떻게 구해? 미분해서 구하지. 근데 이제 이 전에는 그레이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도 많았어. 미분하지 않고 푸는 게.
왜 이런 기법들이 발달했을까? 왜냐하면 이 함수들이 얘가 복잡해지면은 미분하기 쉽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레디언트 계산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기법들이 좀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시가 나와 뒤에 뭐 이런 기법들이 있대. 선생님도 몰라요. 내가 모르면 여러분들도 모르라도 되나? 되겠죠. 몰라도 돼.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심지어 잘 됐어. 잘 됐고 심지어 이게 이제 아타리 이런 데서도 오픈 AI도 쓰고 이랬는데 이제는 안 그러지. 이제는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이래가지고 그레디언트 프리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레디언트를 무조건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뭐 이런 예시가 있는데 사실 템포럴 스트럭처,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적용되는 알고리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레디언트 프리 방법이.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그거야. 폴리시 함수가,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야. 폴리시 함수가 너무 복잡해지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레디언트 프리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 들었잖아. 공학에서 미분은 거의 무적의 도구야. 미분 기하, 왜 미분 수치 해석가 왜 그런 말이 왜 붙겠어? 뭐 누가 얘기했지? 하여튼 미분 때문에 수치 해석하기 뭐 엄청나게 발전하고 막 이랬잖아요. 최저가 푸는데 미분만한 도구가 없어. 근데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하지 않고 풀고 싶었는데 자꾸 딥러닝 같은 거 나오고 하니까 폴리시 네트워크도 복잡해지고 스테이트도 뭐 처음에는 게임 화면 하나 넣었다가 그걸 스테이트로 잡았다가 이제는 3D로 스캔한 걸 넣고 자율주행 하려니까는 뭐 세그멘테이션도 해가지고 사람도 넣고 위치도 넣고 뭐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폴리시 네트워크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레디언트 프리 하지 말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가자.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수밖에 없겠다. 요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최적화하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미분해서 델타 머시기 맛을 구하겠지? 어떻게 하겠어? 이거 구하겠지.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타겟 펑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가 돼? 강화학습의 로스가 되겠지. 여러분 딥러닝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이걸 할 거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한 홀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쓸 겁니다. 뒤에 더 재밌는 얘기 많은데 이제 시작인데 너무 재밌는데 여기 어떡하냐. 근데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지 뭐. 비도 오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